언박싱 중에 언박싱이죠. 우리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젊은이들의 피로 봉인된 것이다. 피를 흘린 미군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6.25 전쟁을 연구하는 남보람 박사입니다. 전쟁사에 관한 기록, 그 중에서도 1차 자료를 찾아 해석하는 일은 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죠.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특별한 자료를 찾아서 언박싱 하려고 왔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 박스가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자그마치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원본입니다. 이게 바로 언박싱 중에 언박싱이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이 외부의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즉시 군사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조약입니다. 어떠한 두 국가 간의 공식 외교 문서가 격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가 안 들였는가 그걸 보려면 사실 맨 뒤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밀랍으로 아변을 해서 이 문서가 양측의 전통, 역사, 명예 모든 것을 담은 공식 문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공식 문서의 격식과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와 있는 곳은 국가기록원의 영화 필름실이에요.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이 장면, 8월 8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가조인식이죠. 여러분은 이 사진만 봤을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스탑되어 있는 이 장면이 사진으로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뉴스 24호가 여기에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월 8일 경무대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변형태 우리 외교부 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가조인식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이 가조인식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우리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It is sealed in the blood, our boys who have died here. 이 봉인은 그냥 봉인이 아니다. 이 땅에서 죽어간 우리 젊은이들의 피로 봉인된 것이다. 참으로 의미 깊은 얘기죠. 자, 여러분. 한미동맹을 우리는 흔히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피로, 그 피값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땅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피를 흘린 미군은 누구였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죠. 이때 유엔 총회를 가장 먼저 소집하고 또 지원군을 빠르게 보냈던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던 부대는 미 제24 보병사단 예하의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7월 1일 비행기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군대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파견된 사례는 6.25 전쟁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미령 일대에서 진지를 파고 전방을 관측하기 시작했죠. 짙은 어둠 속에서
안개인지 비인지 모를 것들이 내려서 장병들은 전투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때 스미스 부대 요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북한군의 정예부대, 전차사단과 제4보병사단이 중미령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개시된 것은 7월 5일 아침인데요. 07시 30분경 중미령에서 진지 편성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진지 정면에서 양측의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북한군과 미군의 교전이 시작된 것이죠. 대대장이던 스미스 중령은 곧바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북한군이 몰고 온 것이 소련군으로부터 받은 T-34 전차예요. 이 전차 앞에 스미스 부대가 갖고 있던 소총과 박격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그야말로 중미령 진지를 거침없이 유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스미스 부대 요원들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오산 중미령 전투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눈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스미스 부대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남으로 남하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그날의 기억과 약속은 여전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약속한 대로 한반도를 찾아왔고 그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전투를 했던 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40개의 돌을 쌓아 탑을 만들죠. 그때 당시에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59년에 장병들이 모여서 추도식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열람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안에 통합 검색에 들어가면 스미스 부대, 중미령, 추도식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뜨는데 그 중에서 중미령 추도식이 여기에 뜹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1959년에 찍은 중미령 추도식의 한 장면입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이러한 원문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편 1975년에는 찰스 비 스미스 중령이 장군이 되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전몰 장병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곳에서 25년 만에 스미스 부대의 장병들을 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올해도 중미령에서 스미스 부대 전몰용사 추도식이 열렸죠. 유엔군 초전 73주년 기념으로 특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유엔군 초전 기념관 여러분 아세요? 중미령, 스미스 부대가 싸웠던 그 중미령 그곳에 탑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인 2020년에 스미스 부대원들의 여정을 그들의 시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스미스 평화관으로 만들어서 개관을 했죠. 유엔군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던 이곳 중미령, 이곳이 한미동맹의 또한 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이 스미스 부대의 기록은 스미스 부대의 작전을 패배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군의 전진을 지연하기 위해서 스미스 부대는 자신들의 피와 목숨을 바쳤고 이 중미령 전투 이후에 북한군의 진격 속도는 몰라보게 느려졌습니다.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북한군은 단숨에 이 한반도를 차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낙동강 전투에 이르기까지 북한군은 82일을 한반도에 발이 꽁꽁 묶입니다. 이 7시간의 전투와 희생을 통해서 한미군은 재정비할 시간을 얻었고 낙동강선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젊은 장병들이 이 땅에 뿌린 피가 유엔군 참전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미스 부대의 참전 소식을 알고 한반도에 자신들의 군대를 보내겠다고 너도 나도 자원했습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헌신과 자유를 위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피 흘려 죽어간 젊은 청년들이 만들어낸 거룩한 역사이자 기록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쳤던 이 기록들은 미래에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